수업한 거에서 같이 올릴 테니까 혹시 수업 내용 좀 헷갈리신 분들은 네, 동영상 참고하시고 함수 F, D가 중요한 말이죠. 함수 F와 F 역함수가 서로 같다.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유리함수의 일반형의 역함수는 이거 놔두고 얘네는 놔두고 여기 위치에 부호를 반대로 위치 바꾸고 부호 반대로 바꾸고 이렇게 되네요. 됐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네. 따라서 A 값은 3이죠. 단만해. A의 3지분은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네, 다 끝났어요? 불안하다. 찬바람이 싸나겠다.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 내가 실현을 한 건가?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대칭성이 이쪽 1번과 2번은 전부 다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를 묻죠. 근데 유리함수는 뭐에 대한 총 세 가지에 대한 대칭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기억하세요? 대칭성. 첫 번째 뭐에 대한 대칭?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정말 나 느리게 수업할 거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죠. 두 번째 대칭은 뭘까요? 기울기가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성립합니다. 누가 이기나 해볼까? 자, 세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은 말 그대로 1번에 대한 대칭성을 묻는 거고 2번이 여기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대칭성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표준형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되니까 이때 필요한 게 니은자 공식이에요. 도와줘요, 니은자.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이게 0이 이게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3. 1번 정답 마이너스 2, 3에 대한 대칭. 자, 이번에 문제는 뭐 기울기 1이면서 저점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직선.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혹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2번 정답이 나와요. 이 함수의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정의역 범위입니다. 근데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지. 근데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가 안 들어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럼 선생님 저희가 점근선의 교점 정도만 찾으면 될까요? 아니요. 얘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아야 돼 알아서 물론 값만 대입해도 답이 나오긴 해. 나중에 하다 보면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쟤를 표준으로 바꿉니다.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그리고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로치고 3을 곱해요. 분배하면 3x까지는 OK인데 여기는 플러스 2가 안 맞죠? 빼기 4 하셔야 됩니다. 6 나온 값을 빼기 4해야 플러스 2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니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2가 0이 되는 x값 그때 y값 마이너스 2, 3이네요. 마이너스 2, 3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있고 분자값이 음수인 걸로 봐서는 이 방향상 2사와 4사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이쪽 좀 애매하죠. 사실 근데 여기는 진강함수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위치가 뭐 x 위를 지나느냐 아래를 지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왕 공부하는 거니까 x 절편값, y 절편값 여기 있었죠? 2분의 2 약분하면 1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가는 직각쌍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제 그림은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그립니다. 마이너스는 여기쯤이라 씩씩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x에 1일 때 최대값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이거보단 이게 더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1 집어넣으면 분모 3, 분자는 5, 3분의 5가 최대값.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값.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는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자는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희가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다 표준을 바꿔야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 없는 게 원래 유리함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증가하거나 감소거나. 중간에 이차함수처럼 감소하다 증가한다거나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기 때문에 그냥 범위 양쪽 끝값을 지금 대입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를 집어넣네? 범위 양쪽 끝값이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플러스 1 집어넣었더니 답이 3분의 5가 나왔죠. 그럼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에요. 굳이 그래프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가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x값 1이죠? 1이 점근선이에요. 근데 여기 x값 1이 범위 안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고 이게 이제 얘처럼 표준을 바꾸다 보면 분자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어느 사분면을 지날지가 결정될 텐데 몰라도 돼 사실.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이 그래프가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일 테니까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값이고 집어넣어서 작은 값이 최소값이야. 그 사이에서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x에 2를 집어넣고 x에 4를 집어넣어. 그래도 2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y값은 2-1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3. y는 4-1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3.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분자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3 약분하면 잠깐 뭐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왜 3이야 이게? 3분의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요. 이게 최대값이야. 얘가 최소값이야.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를 보세요. x, y 조건제시법이죠? x, y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쌍이지. 여기서 본다면 점의 좌표입니다. 점의 좌표를 원소로 갖는 집합 A. 근데 그 점의 좌표는 뭘 만족하냐면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이에요. 근데 보니까 유리함수네. 유리함수를 만족하는 점의 모임, 결국은 유리함수 자체가 집합 A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집합 B는 얘도 순서쌍이죠. 점의 좌표. 어떤 점의 좌표? 직선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 집합 B는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쌍곡선, 하나는 직선. 근데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 두 그래프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뜻이죠.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 문제가 왜 쉽다고 말했냐면 자, 이해해 봅시다. 일단은 y는 x분의 x 플러스 1. 자, 표준을 바꿔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x분의 이거 뭐 바꿀 것도 없죠? 그냥 찢으면 됩니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찢으면 x분의 1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프를 그려보니 0,1이 점근선이에요. 0,1이 점근선. 이가 점근선이에요. x값 0, y값 1. 자, 얘가 점근선. 그리고 분자값이 1이란 양수값이니까 1, 4와 3, 4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직선 그려야 됩니다. 직선. 이 직선을 보니 y좌편 값이 플러스 1이죠? 여기를 지나가요. 근데 k 값이 이 직선의 길기가 될 텐데
이 직선을 그려서 이 빨간색 유리함수 안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안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만나죠? 이렇게 해도 안 만납니다. 됐니? 그럼 이렇게 됐을 때와 기울기 얼마야? K 값이 0일 때죠. X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 K 값이 0이고,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는 K 값이 음수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음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양으로 돌아선다면, 아무리 Y축에 가까운 곧장 세워져 있는 직선이라 하더라도 기울기가 양이 된다면 그래프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정답, 두 개 그래프 안 만나게 하려면 K값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안 만납니다. 대신에 양수가 되면 만납니다. 됐지? 근데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얘랑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교점이 없다는 뜻은 연립한 후에 교점이 없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둘을 연립하면 2차 반응식 나와. 2차 반응식 실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걸로 풀면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풀 필요 없어요. 문제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이렇게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혹시 다른 이런 유형의 문제 푸실 때 여기 있는 유리함수와 직선에 지금처럼 교점이 없다. 그러면 둘을 연립하신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은 2차 반응식의 경우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라 그걸 안 보여드려도. 자, 얘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이런 거 했었죠. 합성함수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 F200에 3을 집어넣으면 뭐냐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다함수일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리함수로 가게 되면 문제가 좋아요.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전부 다 합성함수의 이 규칙성 찾는 문제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유리함수 관계. 말을 잘못했네요. 합성함수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 있죠. F 위에 막 2000 있고 우리가 몇 년이죠? 2020이죠. F 2020의 1지문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은 전부 다 유리함수 문제입니다. 다항함수는 거의 안 나와요. 워낙 쉬워서. 유리함수가 복잡합니다. 자, f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요. F1은 얘입니다. x-1분의 x. F2는 F 합성 F죠. 근데 이제 연산을 쓰려면 이렇게 가로 x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는 F, 가로 fx. fx의 규칙이 뭔가요? x값에 1을 뺀 걸 분모로 두고 x를 분자로 두는 겁니다. 그냥 들어온 값에 1 뺀 게 분모, 들어온 값 자체가 분자. fx가 들어왔네요? 들어온 값에서 1을 뺀 게 분모, 그 다음에 들어온 값 자체가 분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어요. fx가 x-1분의 x 빼기 1, x-1분의 x. 자, 번무수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번무수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분모만 지으면 아주 쉬워요. 그럼 둘 다 x-를 가졌으니까 전체식에다가 x-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그럼 위에다 x- 분배하면 x만 남고요. 여기 분배하면 x 남고 이렇게 분배하면 -1이 분배되니까 x가 나오네요. 뭐야? 벌써 x 나와서 재미없게. 원래 x 나오면 재미없는 겁니다. x가 나오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은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f 세제곱은 f 합성 f 제곱.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를 붙이면 f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위에서 보면 fx 제곱이 뭐였나요? x였잖아요. 이게 x였잖아요. 위에서 푼 게. fx야. 자기 자신이네. 뭐니 이거? 쓰다 보니까 fx는 이 x 위에 있는 지수 있죠? 이 지수 n이 뿔수이면 이거요. x-1분의 x. n이 만약에 짝수이면 얘죠. x. 뿔수네? 끝났죠. F2022는 뭐랑 같으냐면 F1의 3과 같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3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3 빼기 1분의 2 성을 집어넣어. 2021을 여기다 왜 집어넣니? 이거 2021을 왜 집어넣어? 여기다 왜 가끔 이거 2020을 집어넣는 학생이 있는데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 식이 결론은 얘랑 같다는 것 뿐이고 3 집어넣으면 3-1분의 3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이 되죠. 아셨나요? 근데 문제 너무 쉬운데? 재미없네? 원래 좀 어려워요.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럴 텐데 너무 쉽게 나와서 물론 가끔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직접 집어넣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차피 3 집어넣을 거니까 F3 계산하고 F제곱 3 계산하고 F세제곱 3 계산하고 해서 문자식 계산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요령껏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나쁘다 말하기는 그러네. 둘 다 괜찮은데 그냥 식 정리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는 거 처음에 이런 것들 규칙성을 연습하는 문제일 때는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게 좋고 좀 연습이 좀 되면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셔도 뭐 괜찮긴 합니다. 빨리 풀려고 한다면 그렇게 푸셔도 되겠네요. 재미없다. 밑에서 아마 여러분 풀 때는 재미난 문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재미없네요. 10번 갑시다. 주어져 있는 교재 조금 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1 위에 제1사분 위에다가 점의를 잡았어요. x축, y축에 평행 그는 직선을 그어 y는 x분의 k와 만나는 점 각각 bc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일 때 k값을 구합니다. 자, 나와 있는 식은 이겁니다. 나와 있는 식을 써먹어야 되죠. 보통 이런 문제들, 이게 유리함수에서만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진 않았었어요. 다른 뭐 2차 함수 할 때도 했었고, 2차 함수 최대치수 할 때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한 점에다가 임의의 미지수를 두고 그걸로 이제 풀어가죠. 마땅한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점 A의 x좌표를 뭐 A라고 합시다. A 없죠? A, A분의 1. 점 A 좌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y축 평행 직선, x축 평행 직선을 그어서 y는 x분의 k와 만나는 점에 있는 두 교점을 b와 c라고 둔 겁니다. 그럼 점 B의 좌표는 점 A와 y좌표가 동일하죠. 됐니? 그럼 x좌표는요? 모르겠네요. 이것도 집어넣어야죠. y좌표가 a분의 1이 나오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역수를 구하면 k분의 x는 a, 양변에 k를 곱하면 x좌표는 ka 이렇게 되네요. 이 점의 좌표는 ka.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점 C의 좌표는 점 A 좌표와 x좌표가 똑같죠? a분의 k 이렇게 되겠네요. a, a분의 k. 다 됐네. 이거 수직이고. 이 삼각 넓이를 구하려면 선분 AB의 길이가 필요하죠. 선분 AB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와 같은 길이니까. 그럼 이 점 x좌표 A, 이 점 x좌표 KA. 빼야 되니까 KA-A. 당연히 여기서는 K가 이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뭐 원래는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그냥 해도 큰 문제 없어 보이네요. A 가로 K-A. K가 1보다 크다잖아. 그럼 양수겠지 뭐. 둘 다. A 값도 양수다. 우리 지금 점 A 좌표에 A 값을 양수로 잡은 겁니다. 그럼 선분 AC의 길이. 여기 있는 Y좌표 A분의 K. 여기 있는 점 A의 Y좌표 A분의 1. 이거 빼는 거죠. A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1. 그럼 A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면 K 마이너스 1. 따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K-1 곱하기 높이 A분의 1 곱하기 K-1. 그 값이 50. A 약분되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K-1의 제곱은 100. 따라서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넘기면 K값은 마이너스를 넘어서 플러스를 되니까 1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9가 되거나 근데 K값이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이게 정답이 된다. 하실만 하죠?
이 정도 활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자, 이 문제 별표 칩시다. 요게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참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1분의 x-1분의 9 플러스 2의 그래프에 있는 한 점 P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로 하세요. X축, Y축이 아니고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래서 PA 마이너스라고 이게? 그럴 리가? 플러스 아니야 이거? 맞죠?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 맞나요? 네. 마이너스 말이 안 되죠? 네.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PA 값을 구하려면 이게 Y축 평행한 직선이잖아? Y축 평행한 선분이죠? 이 길이를 구하려면 점 P의 Y좌표에서 점 A Y좌표를 빼야 됩니다. 근데 점 P의 X좌표를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또 미지수를 잡고 하는 거죠. A, A-1분의 9 마이너스 2. 그럼 점 A 좌표는 A, 2 아닌가요? 이 점 A는 Y는 2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 항상 2지 않습니까? 이해하겠죠? 그럼 PA는 위에 있는 점 A-1분의 9 빼기 2에서 아래에 있는 점 2를 빼세요. 빼면 A-1분의 9 마이너스 4. 뭔가 이상한데? 이거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죠? 맞아요? 네. 플러스. 그러면 이게 빼기 플러스 2에서 빼기 2를 계산했으니까 얘가 지워지겠네. 사실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다시 보니까 희미하게 저기 선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인쇄가 좀 깨끗하지 않은 거는 이해하시고. 점 B 찾읍시다. 점 B의 좌표는 X좌표가 1이죠? 여기 X는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1, Y좌표가 얘랑 똑같잖아요. A-1분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PB의 길이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X좌표의 차이를 봐야 되죠. 점 P X좌표는 A, 그 다음에 점 B의 X좌표는 1이니까 이렇게가 좌표점의 차이가 되겠죠. 여기가 A고 얘가 1이잖아. 그럼 이 사이 간격은 A-1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남은 건 PA 플러스 PB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A-1분의 9 플러스 A-1의 최소를 구하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봤는데 문제 보면 X좌표가 1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X가 1보다 크다고 됐으니 따라서 A도 1보다 크겠죠. 점 P는 1 오른쪽에 있는 X좌표니까 점 P의 X좌표 A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X좌표니까 1보다 크겠죠. 그럼 이거 양수네요. 양수. 얘도 양수네요. 두 양수 합의 최소. 딱 보이잖아, 사이즈가. 산술기하구나. 그럼 두 양수 합의,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도비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9는 3이 되니까 이 값은 6보다 크나 같다. 따라서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6이 된다. 그렇죠?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술기가 섞여 있는 나름 괜찮은 유형의 문제라는 것. 최단거리 문제는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문제가 아니므로 이런 건 나중에 시험법이 들어갈 때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건너뜁니다. 그러게 내가 시간을 조절해야 되겠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수업 반 틈만 하고 그냥 집에 가게 생겼는데 선생님. 자, 무리식 걱정하지 마.
자,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하려면 무리함수의 기본형을 따져봐야 되는데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앞에 거기 책에 나온 그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좀 쉽게 갑시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앞에 플러스가 붙는 경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 루트 안에 x 앞에 플러스가 붙는 경우, 루트 안에는 x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 총 4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순서로 본다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총 4가지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좀 크게 그릴까요? 좀 크게 쓸까요? 그냥 합시다. 자, 잘 보세요. 그리는 방법이에요. 루트 앞에 있는 이 플러스가 하는 역할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위로 그리라는 뜻이에요. 만약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 위로 그려라 라는 뜻이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래로 그리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그려라. 루트 안에 x 앞에 플러스가 있죠.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린다. 루트 안에 있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왼쪽으로 그린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주어가 빠졌네? 주어가 뭐예요? 지금 오늘 해야 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준점이 필요하잖아. 뭐를 기준으로 위에, 뭐를 기준으로 아래, 뭐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인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때 사용되는 이 기준이 뭐냐면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점을 기준하여 말씀드린 이런 부가 나타나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되 그래프 모양은 반쪽짜리 포물선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포물선 형태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해보자. 자, 이제 해봅니다. 자, 총 4개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럼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한번 해봅시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이렇게 총 4개를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나요? 위에 있는 거는 둘 다 플러스예요. 루트 앞에 플러스, 루트 안도 플러스. 얘는 루트 앞은 플러스, 루트 안은 마이너스. 얘는 루트 앞이 마이너스, 루트 안이 플러스. 얘는 루트 앞도 마이너스, 루트 안도 마이너스인 케이스예요. 책에서는 이 x 앞에 a가 붙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얘가 1번,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그릴 겁니다. 자, 1번 그래프. 1번 그래프를 보니까 시작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 어디로 그려야 되죠? 오른쪽 위로 그립니다. 왜 루트 앞에가 플러스잖아. 루트 안에가 플러스잖아. 그럼 오른쪽. 루트 앞이 플러스죠. 위로. 그 둘을 붙여서 오른쪽 위로 그려요. 뭘 기준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럼 시작점이 뭐죠? 시작점이 뭐냐면요. 무리식의 정의는, 무리함수의 정의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시작점은 일단 x가 0부터 그려져요. 근데 x에 0지 물어봐. 그럼 y값도 0이 나와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0,0 원점을 시작점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반쪽짜리 포물선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 위로 가면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분이 계신데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 아닌가요? 맞아요. 오른쪽 위가 맞는데 무리함수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2차 함수잖아. 우리는 무리함수를 그리는데 앞에서 여러분 역함수 할 때 배우셨겠지만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오른쪽 위입니다. 반쪽짜리 포물선이에요. 이게 포물선이요? 네. 포물선이잖아요.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니죠. 포물선 이거죠. 네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 반만 배운 거야. 2차 함수라고 정의되어 있는 아래로 위로 블록한 반만 배우신 거고, 실제 포물선은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도 있습니다. 이거를 고2 넘어가시면 배우시게 돼요. 2차 곡선이라는 파트, 기하 벡터에 포함되어 있는 2차 곡선 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의 반쪽짜리를 그리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번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2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2번 그래프는 시작점이 이제 원점인 건 알았고,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왼쪽입니다.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네요? 위로 갑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2번의 그래프입니다. 그리다 보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꼬부러지면 안 된다. 이건 계속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꼬부러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2번이에요. 실제는 얘는 감소 그래프야. 오른쪽에서 그림을 그리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형 범위까지 감소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는 루트 안에는 플러스 오른쪽. 근데 루트 바깥에가 마이너스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게 3번 그래프. 이제 4번 그래프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왼쪽으로 그립니다. 루트 바깥에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그려요. 왼쪽 아래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이게 4번 그래프. 아셨죠? 앞으로 여기 이제 살이 붙을 겁니다. X 앞에 개수도 붙을 때고, 뒤에 상수도 붙을 때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뒤에 상수와 붙든 안 붙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보는 방향은 X의 개수와 루트 앞, 정확히 말합시다.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에 있는 부호를 보시는 겁니다. 딴 거는 안 보시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일 뿐이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향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x의 개수의 부호, 그 다음에 루트 바깥에 있는 루트의 부호를 잘 보시고 이 방향을 이렇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기본형을 설명드린 거예요. 물론 책에 있는 그 변형은 y는 루트 ax 이런 꼴로 돼 있긴 할 겁니다. 원래 정확한 개념, 정확한 기본형은 그러니까 y는 a 루트 bx 이게 정확한 기본형이긴 해. 근데 무리함수는 그 기본형이 대부분 다 루트 앞에 있는 부호를 이제 플러스 1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다 보니까 보통은 루트 ax를 기본형으로 많이 두긴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a를 생략하고 좀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a가 만약에 숫자가 붙으면 1 말고 붙으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단 y는 루트 x보다 y는 루트 2x가 봐봐. 이게 시작점 원점이야.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 여러분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근데 만약에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잘 봐, 손 잘 봐봐.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좀 더 위로 솟구치는 형태가 나타나요. 왜냐면 y좌표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시작점에서 위 아래 y축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뭐가 중요해요? 만약 무리함수가 앞에서 배웠죠? 유리함수가 서로 평행이동을 거쳐서 포개어지려면 뭐가 똑같아야 되죠? 표준형의 분자값이 똑같아야 돼요. x분의 1. 그럼 내가 막 평행이동 한다더라도 어쨌든 분자에는 항상 1이 있는 표준형이 서로 포개지죠.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x의 개수가 똑같아야 포개져요. y는 루트 2x.
그럼 뒤에 뭘 평이도 하다 보면 뒤에 뭐 상수도 붙고 뭐 뒤에 루트 바깥에 숫자도 붙을 텐데 중요한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2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포개어진다 라는 거를 뭐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뒤에 나오긴 할 텐데 네, 안 나오면 좀 말이 안 되니까 나오긴 할 텐데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얘가 표준형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형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 설명드렸고 y는 루트 ax 이게 기본형이야. 그리는 방법 설명드렸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작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리는 방법. 다 설명드렸죠? 자, 그럼 이제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은 항상 그랬다고 했잖아요. 기본형 그리고 나면 이제 평행이동 하는 겁니다. x축으로 p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 x-p, y 대신 y-q. 그럼 마이너스 q를 이제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y는 루트 a, x-p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에요. 뭐가 달라질까요? 시작점. 0,0이 있었던 시작점이 x축 p만큼 y축 q만큼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시작점은 p, q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식을 보고 빠르게 시작점을 어쨌든 시작점을 찾아야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닙니까? 이차 함수는 포물선은 꼭지점, 유리함수는 대칭의 중심 혹은 점근선의 교점. 그럼 무리함수는 시작점. 일단 그 세 점을 찍어야 그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녹화가 되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말하라. 이게 마이너스 맞나요? 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루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루트 6 맞아요? 플러스 6 맞아요? 플러스 6이에요. 네.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가 0이 만들어지는 x값 3, 그때 뒤에 있는 남아있는 y값 2. 시작점. 그리는 방향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 왼쪽, 루트 앞에 있는 뭐가 플러스 위로.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포물선의 반축짜리 포물선 3, 이 정도. 왼쪽 위로 가는 반축짜리 포물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포물선의 반축 형태를 그리시고 정역을 구하시오. 그럼 정역은 이 선 기준으로 다 왼쪽에서만 x값이 나타나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림을 안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얘가 0보다 커나 같다겠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0보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0보다 커나 같다를 풀면 이게 나옵니다. y좌표는 어차피 이게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죠. 왼쪽 오른쪽은 x좌표가 증가하는 거지만 위아래는 y좌표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위로 가는데 그때 y좌표 값이 2니까 2보다는 다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림 봐도 충분히 아시겠죠? y는 2보다 커나 같다. 이게 치역의 범위가 된다. 2번 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 2분의 5, 그때 y값 여기 y값이죠. 어차피 마이너스 루트 0은 없어진 거니까 2. 자, 이게 시작점이에요. 2분의 5, 2 대략 이쯤에 2분의 5, 2. 자, 얘를 시작으로 그림 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죠? 오른쪽 루트 앞에 있는 뭐가 음수네요. 아래로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니까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역 범위는 이 값보다 다 오른쪽에서만 존재하니까 x는 2분의 5보다 커나 같다. 치역 범위는 y좌표 항상 2보다 다 밑에 있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치역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프 자체 그리는 게. 그리고 개념 2번 문제.
다음 무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셨는데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단조 증가죠? 단조 증가함수. 오른쪽 위로 가니까 얘는 우리가 그릴 때는 왼쪽 위로라고 그렸지만 실제로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기 때문에 단조 감소입니다. 단조 감소, 단조 증가. 단조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중간에 변화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치수 구하기는 굉장히 용이한 겁니다. 중간에 바뀌어줘야 그래프가 바뀔 테니 여기서 최대값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증가하면 쭉 증가해. 한 번 감소하면 쭉 감소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중간에서 복잡하게 최대치수를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니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단조 감소네. 근데 범위가 나왔죠? 설마 범위가 여기서 그려지진 않을 거 아니야? 범위가 뜬금없이 여기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저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x가 0, y가 6. 딱 봐도 얘가 최대네. 최대값 x에 0 대입한 값. 0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6 대입한 값. 2, 6, 12에 4 더하면 루트 16, 4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시작점 정확히 위치, 지금,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를 짚어야 게 시작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냐 감소냐를 놓고 최대 최소로 가면 되는 문제니까.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함수 그릴 때는 시작점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시작점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점을 찍었다가 치고, 방향을 보니까 왼쪽 아래로 가는 겁니다. 왼쪽 아래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왼쪽 아래라고 해서 또 착각하면 안 돼. 얘는 그래봐 증가함수야. 부를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릴 때는 왼쪽 아래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증가함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까지 x는 1.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 1 대입한 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6 플러스 3 마이너스 1. 얘는 루트 9가 되고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루트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걸 찾으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y는 루트 ax와 평행이동을 통해서 대칭이동은 다를 수 있어. 대칭이동은 x와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 빼고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려면 그렇게 되려면 a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겹쳐집니다. 됐니? 그럼 y는 루트 마이너스 1과 그래프가 평행이동만 이루어져서 겹쳐지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아야 돼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고요.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찾기도 편하죠?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치? 근데 대칭이동은 왜 아닌가 그러면 뭐 하다못해 대칭이동은 y축 대칭이동 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x의 부가 반대로 바뀔 수도 있고요. 원점 대칭이동은 바뀔 테고 혹은 y는 x 대칭이동하면 x가 완벽히 바뀌기 때문에 또 서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동할 때는 꼭 이렇다 보기 어려웠지만 평행이동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아야 평행이동에서 서로 겹쳐진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대칭이동에서 서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하여 포개질 수 있는,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를 찾으시고 그러면 그때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여러 가지 대칭이동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니까.
자, 다음 문제. 이거는 별표 치세요. 이런 건 뭐 워낙.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함수 문제들은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프 보고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혹은 식을 보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방법.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내는 문제죠. 포물선을 가지고 식을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입니다. 꼭점이 있는지 없는지, 꼭점이 있어야 표준형, 없으면 일반형 하는 거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였죠? 점근선의 교점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얘도 뭐가 나와야 돼요? 시작점이 나와야죠. 일단 시작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 됐지?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직접 식을 만들고 마지막 거랑 마지막에 이제 책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되고, 아니면 책에 있는 것들을 이 조건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만들어서 나중에 비교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 막 계속 빼고, 막 문자 있는데 계속 빼고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만드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이렇게 시작점이 나오려면 표준형이죠. y는 루트, 오른쪽 위로 가니까 루트 앞에는 플러스예요. a가 있지. a까지는 몰라. 아까 말한 그 그래프가 높게 위로 솟구칠지 아니면 낮게 이렇게 갈지를 알 수는 없으니까 a까지 놔두고 시작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야 될 텐데 여기 이해가 어렵나요? 이렇게 써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y는 루트 지금 x 플러스 3이 있어야 x 값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루트 1이 0 되는 거 아닙니까? 루트 1이 0 되는 x 값이 시작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뒤에 마이너스를 붙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x 앞에 계속 a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길지 폭이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띌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a를 붙여준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완성하려면 a 값을 구해야 되고 a 값 구하려면 x, y에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야죠. 무슨 말인가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시작점 말고 또 다른 점 하나 찾아내야 돼요. 여기 있네. 괜히 써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y에 0, x에 마이너스 2, y에 0, x에 마이너스 2, 루트 a, 마이너스 1 넘기면 루트 a는 1, 따라서 a 값은 1. 주어져 있는 관계식 y는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1, b 값은 3, c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a, b, c가 보여지네요. 자, 5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무리함수를 가지고 밑에서 유리함수를 찾으랍니다. ABC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유리함수를 찾아내시오. 근데 시작점이 안 찍혔네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시작점 어딘가요? 몰라요. 그럼 나머지도 몰라요.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 위치를 가지고 뭐를 판단한 거냐면 이거는 부호를 판단하겠죠. 수치는 안 나와 있으니까 부호를 이용하여 부호 판단하여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골라내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겠죠? 네, 시작점을 찾읍시다. 시작점은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그다음에 그때 상수값 c. 시작점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c인데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 4사분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은 양수, c는 음수. 그리고 이걸로 넘기면 a분의 b가 음수. a분의 b가 음수라는 게 뭐죠? ab의 곱이 음수. 달리 말하면 둘의 보가 다르다는 뜻이죠. c는 보가 정해졌고 c는 보가 정해졌어요. 음수일로 넘기면 a분의 b가 음수가 되죠. 그럼 a분의 b 나누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곱해서도 음수가 된다는 뜻이고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뜻은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렇다는 뜻이죠.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y는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 요 적당한 그래프를 찾으랍니다. 적당한 걸 찾아야 돼요. c는 음수죠. c는 음수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음수인 걸 찾아야 되니 1번은 당연히 답이 안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애전형이 처음부터 답이 안 돼요. 그럼 남은 건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 b가 마이너스 a, c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나눠야 됩니다.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럼 b는 음수가 되겠죠. 됐니? 그럼 이 케이스라면 점근선의 교점은 음수, 음수가 되죠. C 음수, A가 양수인데 양수 음수 붙이면 음수가 되잖아요. 음수, 음수고 그 다음에 B가 음수가 되잖아요. B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일단 방향상 2, 4와 4, 4 방향 쪽을 지나가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음수, 음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2, 4와 4, 4 방향 맞나요? 아니, 이거 아닌데. 잘못 찍었죠. 이게 원점이니까 음수. 5번도 답이 아니네. 5번 여기 좀 양수 찍혔잖아요. 이 케이스에 만난 그래프는 없네요. 점근원의 교점이 음수, 음수이며 2, 4와 4, 4 방향을 지나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죠.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2, 4와 4, 4 방향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있는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 없네요. 그럼 이건 아니란 얘기지 지금? 이제 조건상 이건 아닌가 봐.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B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A가 음수인데 음수를 붙이면 양수가 되죠. 양수, 음수. 몇 사분면이죠? 양수, 음수는 4, 4분면이죠. 점근선의 교점이 4, 4분면에 찍히며 B값이 양수니까 그림을 여기다 그릴까? 자, 점근선의 교점이 양수, 음수니까 여기쯤에 4, 4분면에 점근선의 교점이 찍히며 그 다음에 B값이 양수니까 1, 4와 3, 4 방향을 지나는 이런 상태. 여기 위를 지날지 아래를 지날지 몰라요. 일단 대략 그리는 거니까 이런 상태의 그래프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답은 지금 3번 아니면 4번인데 좀 더 이 조건에 맞는다면 몇 번이에요? 4번이래요. 3번은 답이 안 맞잖아. 방향이 일단 틀리잖아. 얘가 B가 양수니까 방향상 1, 4와 3, 4번면 여기서 말하는 1, 4와 3, 4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1, 4와 3, 4는 뭐지? 잠깐만. 1, 4와 3, 4잖아. 너 정신 안 차릴래? 어? 너 좀 정신 안 차릴래? 1, 4와 3, 4로 써놓고 어디다 그린 거야? 여기다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혼난다. 정신 차려. 1, 4와 3, 4방이니까 이쪽을 지나야 되겠죠? 네, 이쪽. 그럼 이 그래프에 맞는 게 왜 4번이야? 정신 나가. 3번이죠. 3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은 부합되는 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1번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그림이 없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3, 4분면에 찍혀 있는 그래프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1번은 어디요? 잠깐만요. 2번이라고? 어? 왜 내가 여기다 점 찍어놨니? 여기인데? 내가 왜 원점에다 점 찍어놨지? 근데 정말, 나 변명이 아니고, 이게 선이 너무 애매하게 여기저기 막 옅게 그려져 있어서, 순간 선생님이 좀 잠깐 착각을 했나봐요. 여기입니다. 그럼 2번도 답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답이 두 개야? 답이 두 개인 문제인가요?
C값이 음수. C값이 음수인 건 확실하죠? 잠깐만 위에 보고. 잠깐만요. Y절편 X가 0일 때 Y값. 루트 B 플러스 2가 양수. X절편 Y가 0일 때 X값. 루트 B 플러스 2가 양수. 마이너스 2분의 B, C 4, 4분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 다음 역함수를 구하고 이 그래프의 정의역을 말하시오. 역함수를 일단 구하랍니다.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식을 x로 정리한다. 마지막에 x, y를 이렇게 바꾼다. 그럼 식을 x로 정리하려면 넘겨야 되겠죠. 그럼 루트 x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2. 양변을 제곱합니다. x 마이너스 1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 식을 x로 정리하니까 넘기면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 F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정역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굳이 정역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치역을 구하시면 돼요. 이 치역범위 뭔가요? y는 2보다 커 나왔다. 왜? 이게 시작점의 y좌표. 그렇죠? 근데 모양을 보니까 오른쪽 위로 가죠. 시작점의 y좌표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데 시작점 y좌표가 2였잖아. 그럼 다 2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y는 2보다 커 나왔다. 여기 있는 치역이 나중에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그때는 정역이 될 테니까 이거 보고 y를 x로 바꿔 쓰시면 안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자, 얘도 해봅시다. 식을 x로 정리한다. 양변에 플러스를 넘기면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1.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넘기면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이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취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정역을 구하라. 여기에 치역을 구한다. y의 범위. 시작점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죠? 왼쪽 위로 갑니다. 왼쪽 위로. 그럼 이 시작점의 y좌표가 1이니까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정역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네. 근데 가끔 여기서 내려올 때 양변 제곱할 때요. 안에 있는 게 양인지 문제 판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x가 제곱이 있을 때는 이게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루트를 끼고 전체를 제곱하면 이거는 안에 있는 게 양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그냥 x인 것 아시죠? 그렇죠? 루트 안에 제곱한 것과 루트 전체를 제곱한 건 다릅니다. 루트 전체를 제곱하면 그냥 안에 있는 x가 양이면 그냥 양 쓰는 거고 음이면 그냥 음 쓰시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루트 2의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답이 틀려요.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에다 다시 음을 붙여서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얘는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2죠. 답이 2예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2i가 되고 루트 2와 루트 1을 곱하면 2가 되고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결론은 루트를 끼고 전체 제곱하는 경우는 그냥 안에 있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바꿔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정의역 범위가 1보다 큰 구간 안에 두 함수 f와 g. 아무래도 뭐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앞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방함수처럼 간단한 함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복잡한 함수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계산할 때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는 문제입니다. 개념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역함수가 내려오면서 거꾸로 배열했습니다. F는 쓰시고요. 합성할 때부터 얘는 거꾸로 배열했습니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오. 얘네 둘은 항등함수로 생략된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G 역함수 합성 F5. 얘는 G 역함수 F5를 계산한다. F5부터 구합시다. F5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5-1분의 5 플러스 3. 4분의 8 약분하면 2가 되죠. G 역함수 2. 얼마인지 모르죠. 설마 이거 역함수를 구할 생각은 아니겠지? 얘를 임의의 상수 K라고 둔다. 그리고 GK 값은 2가 된다고 얘기한다. 대입한다. GK는 루트 3K-2, 걔가 2가 된다. 양변 제곱하죠? 3K-2는 4가 되고 넘기면 3K 값은 6이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2. 이 K가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거.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이 정답은 2가 되는 거겠죠. 잠깐만요. 뭐야? 두 문제 남았어? 미쳤구나 내가. 문제 확인도 안 해보고 참. 아까 말했지만 2, 30분 정도 남을 줄 알고. 자, 이 두 개 그래프는 둘 다 무리함수입니다. 두 무리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자, 보세요. 1번 문제가 묘하게 써져 있어요. 하나는 y로 써져 있어요. 하나는 x라고 써져 있죠.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보니까 둘의 배열이 굉장히 비슷하죠. 위를 만약에 함수 f로 본다면 아래는 역함수네요. x, y를 뒤바꿔놨잖아.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못하는 얘기는 둘의 역함수를 가르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잖아, 이거. 뭐가 마찬가지예요? y는 fx와 y는 f'x의 f 역함수 x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교점 안 찾는다고 했죠. 어떻게 찾는다고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던지 아니면 y는 역함수 x와 y는 x의 교점을 찾던지 둘 중에 하나 찾겠죠. 이걸로 합시다. 나와 있는 대로 y는 루트 x-2 플러스 2와 y는 x를 연립합니다. 얘랑 y는 x를 연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y 대신 x를 집어넣죠? 그럼 x는 루트 x-2 플러스 2가 되고 2를 넘겨요. x-2는 루트 x-2 양변 제곱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2 다시 넘기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2 또는 3이 나와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 x좌표들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두 교점의 좌표는 2,2와 3,3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두 교점이나 나왔죠? 두 개 나왔네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어떻게 교점이 두 개씩이나 나오죠? 2,2면 한 이쯤 될 겁니다. 2,2.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반쪽짜리 포물선이 그려져요. 2,2. 근데 이 함수에 뭘 그렸나요?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그리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린다. 이렇게 그리시네요. 교점이 두 개 나오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가 2,2, 하나는 3,3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고요. 그 다음 fx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x로 하자.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필요할 때 성분 OP의 길을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죠.
위를 y는 fx. 여기 역함수를 구할 생각입니까? 구했다 칩시다.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2차와 루트를 제곱하게 되면 4차, 말했지만 4차 방정식 풀어야 돼. 그걸 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y는 x를 연립한다. 그러면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과 y는 x를 연립한다. y 대신 x를 집어넣고 1을 넘기니까 x 마이너스 1은 루트 x 플러스 1이 나오죠. 양변 제곱합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되네요. 따라서 x값은 0 또는 3입니다. 그럼 교점 좌표는 0,0 또는 3,0. 근데 전 p가 어디지? 전문 OP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뜻인데 여기 원점이네. 좀 재미없긴 해요. 그냥 이 점에서 그냥 이 점에서 그냥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 3,3이다. 네. 3,3이에요. 3,0이 아니고 네,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긴 한데 문제가 이 부분이 좀 재미가 없네요. 원래는 이렇게 재미있게 좀 나와야 되죠. 1,1과 3,3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지? 1,1인지 3,3 어떻게 알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성립하려면 여기는 점들을 여기는 관계식에다 직접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집어넣었더니 이 식을 참으로 만들지 못하는 아마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연근이라는 겁니다. 무연근이라는 건 왜 발생하는 거죠? 무연근은 연관이 없는 근이라는 뜻이죠. 그게 무연근이에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정식 이거죠. 내가 원하는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근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확인하려면 나와 있는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이 관계식에서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따져보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근데 따져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여기 때문이에요. 이 동그라미에서 오른쪽 넘어갈 때 뭐 하죠?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냉정히 말하면 이 식과 이 식은 구조가 다른 식이에요. 좌변은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고 오른쪽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되니? 제곱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2차 방정식 해 2개 나왔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늘 그렇진 않아요. 둘 다 근일 수도 있고 둘 다 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무연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다 보니 2차 반응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어. 왜? 우리는 루트 값을 만족하는 반응식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 반응식을 만족하는, 이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는 무리 반응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2차 반응식의 풀이를 빌려온 겁니다. 근데 빌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2차 반응식을 만족하되 실제로 무리 반응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근이 나와요. 근데 그 근을 고르는 방법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직접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집어넣어서 야, 내가 여기서 2차 반응식 해를 구해왔거든? 근데 나는 2차 반응식 푼 게 아니고 너 무리 반응식 풀었는데 이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한번 일단 집어넣어 볼게.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둘 다 무리식을 만족하는 그 무리 반응식을 만족하는 근이면 둘 다 근이 되는 거고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무연근으로 근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고민할 게 없네요. 그렇죠?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이게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P는 얘기했지 뭐. 설마 원점에서 원점까지 거리 구하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간혹 혹시 왜 점이 두 개지? 그럼 집어넣어서 답이 아닌 걸 골라내시는데 그런 문제는 말했듯이 교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낼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연근은 실제로 무연근은 더더군다나 9일 교과도 아니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선배들이 그 무연근을 배울 때 무리반응식 분수반응식, 무리반응식이 실제로 배울 때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이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2학년도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고등학교 1학년 교과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이제는 교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내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네요.
좋아하지 마. 이빨 보이면 이빨 뽑을 거야. 복수하겠어. 언젠가. 다른 수업으로 복수하겠어. 선생님 치사하게. 끝나면 끝나는데 보내준다더니 뭐 자꾸 왜 협박하고 있어. 뭐 또 뭐 빨리 끝냈다고 다음에 다른 수업에서 복수할 거야. 뭐야 그럼 결국. 아니 괜히 내가 뻘쭘해서 그래. 나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남을 줄 몰랐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군요. 네, 선생님이 이게 워낙 수업을 많이 해줘야 뭔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해줬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보람을 찾는 스타일인데 수업을 조금 해주고 나면 뭔가 해줬다가 말한 느낌 때문에 뭐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뺏은 그런 느낌 때문에 기분이 이상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정말 비겁하면 나중에 복수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괜히 미안해서 그래요.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할 줄 몰라서. 자, y는 루트 x-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 그래프. 자, 이건 별표 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무리함수 문제 중에 시험에 내라면 한 두세 개 정도가 1순위로 나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얘입니다. 이거는 거의 잘 나오는 문제라고 봐야 돼요. 얘를 그린 건 어렵진 않아요. 시작점이 2,0이며 2,0이 한 쯤 된다 칩시다. 시작점이 2,0이면 오른쪽 위로 가는 그쪽 오른쪽 위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증감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y는 x 플러스 k. 얘는 기울기만 알아요. 기울기 1이죠. 오른쪽 위로 가는 45도짜리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뒤에는 k 값에 따라서 k가 y 전편이다 보니까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잖아요. 기울기 1짜리인데 안 만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안 만나네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됐죠? 이게 3번의 경우예요. 이게 2번의 경우고 1번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1번의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됐네? 자, 그렇게 해. 그래서 이게 나눠져서 1번, 2번, 3번 문제가 돼요. 하나의 문제인데 이게 나눠진 것 뿐이에요. 1, 2, 3번. 그럼 이 문제의 기준이 되는 풀 있죠. 뭔가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2번입니다. 얘가 기준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인 경우.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요. 걔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만납니다. 됐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어요. 얘입니다. 얘가 뭐죠? 1번의 케이스네.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근데 뭐를 지나갈 때? 2,0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 왜 얘가 또 기준이죠? 얘보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2번의 답이 두 가지예요. 이해하겠어요? 2번 답이 두 가지예요.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 집중 나서 그래. 기침을 한 시간 하면 니네가 나 죽이려고 하겠지. 자, 이제 합시다. 이제 문제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기준이 되는 게 이 접선일 때가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접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얘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얘가 기준이야. 이 두 지점이 기준이니까 이 기준점을 가지고 문제를 이게 아니고 요 기준점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이죠. 그럼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은 둘을 연립했더니
연립방정식에 해가 한 개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야 됩니까? 그러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2와 y는 x 플러스 k를 연립해야 되겠죠.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을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연립하면 x 플러스 k는 루트 x 마이너스 양변을 제곱합니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x 마이너스 2 넘겨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겠나요? 네. 자, 남은 거는 연립했더니 2차 방식이 나왔네요. 교점이 한 개란 뜻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구나. 판별식을 풉니다. 2k-1 이게 b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k제곱 플러스 2 그게 0이 됩니다. 분배하게 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은 0 얘랑 얘랑 없어지고 넘어가면 4k 값은 마이너스 7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첫 번째 케이스는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했듯이 이 기준점을 벗어날 때죠. 이 기준점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요. 좀 더 답이 남았을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기준점인 얘를 찾아야 되겠죠. 뭘 지나갈 때죠? 2,0을 지나갈 때입니다. 누가? 직선이. y는 x 플러스 k가 2,0을 지나가요. 그렇잖아. 이 직선이 2,0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2,0을 대입해요. 이건 쉬워요. y에 0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 됐니? 자, 그러면 1번의 답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2번의 k값 있죠? 이 k가 뭐냐면 이 직선의 y 절편값이야. 알겠니? 이 직선의 y 절편값이야. 여기가 다 k야. k, 여기 k, 여기 k, 여기 k. 이게 k값이라 y 절편이.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접할 때 k값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분의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4분의 7이었죠. 걔보다는 밑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기가 좀 그림을 선생님이 좀 눕혀서 그려서 이렇게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y좌표예요. 걔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일단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때 k값이 얼마였나요? 마이너스 2네요.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잠깐만. 이게 y축이야?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곡선이 있고 이 곡선에 접할 때 k값이 k는 아까 말했지만 y는 x 플러스 k의 y절편이라고 했죠? 접할 때 k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7이었던 거예요. 되니? 그리고 이 점을 통과할 때에 뭐야?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점을 통과할 때 k값은 마이너스 2였다고요.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고. 여기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야 두 점에서 만나겠죠. 됐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k값은 얘보다는 밑에 있지만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구해보니 k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다. 여기는 등호가 붙고 여기는 등호가 안 붙죠? 이건 왜 붙어요? 여기를 지나갈 때도 이 점과 이 점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선 등호가 붙는데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랑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7과 같아지면 그때는 접하기 때문에 요 범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예요. 그럼 안 만나는 범위는 이것도 쉬워. 안 만나는 범위는
아까 접하는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잖아. 그럼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위로 가면 안 만날 거 아니야. 이건 쉬워요.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면 안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 K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 어떻게 되면 여기 아까 K값이 뭐였죠? 마이너스 2였죠. 걔보다 더 밑으로 하면 그때는 이쪽에서 한 군데 봐서 안 만나요. 그렇지? K가 마이너스 2보다 더 밑으로 가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한 군데서 만납니다. 따라서 이 2번 답 쓸 때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7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됐는데 끄떡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빨리 가려고? 수작 부리지 마. 눈빛 보면 다 알아. 수작 부리지 마. 복수할 거야. 그만하자. 네. 정말 사람 이상해 보인다. 그래 오늘은 참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네. 오늘은 약속대로 여기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아 잠깐만 이것만 얘기하고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전달 사항이야.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일단 이 교재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제 문제까지는 기본적으로 해도 연습을 해야 돼. 불과 또 얼마 있으면 기말 보잖아. 그러니까 공부한 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유제 문제는 푸시고 그 다음에 함수까지 안 풀어져 있는 문제를 푸시고 질문을 정리해서 월요일날 저녁까지 선생님한테 개인 연락을 통해서 뭐가 질문인지 보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원하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교재는 똑같이 마풀 교과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따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풀 교과서는 이제 다 끝났는데 원하고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하면 되는데 사기는 너무 아깝잖아. 저번에 말했지만 이거 워낙 교과가 분량이 두꺼워서 선생님이 책으로 못 만들어야 되는데 원하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거기는 양이 얼마 안 될 거라 선생님 책으로 묶어서 직접 드릴 테니까 그거는 예전에 학원 하던 것처럼 그냥 불편하셔도 스프링 교재를 쓰시고 월요일날 올 때 저번에 드렸던 프린트 있죠? 그렇지? 프린트 그거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서 여기서 채점하고 검사 맞고 해야 돼. 됐죠?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교과서의 집합과 명제 파트를 공부해서 오시는 겁니다. 테스트는 목요일날 본다고 했지만 공부는 해오라고.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월요일날 와서 필요하다면 잠깐이나마 짬 내서 질문할 수 있으면 좀 질문도 좀 하고. 됐네. 그래서 과제가 혹시 여기서 분량이 얼마 안 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분량이 얼마 안 되지 않을 거야. 무리함수, 유리함수, 유제 문제만 해도 양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지는 않을 테고 교과서 문제 푸시고 프린트 정리해 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세요.